시청자 여러분, 동구 미추홀구 유권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미추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우식입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임기 4년 동안 이 중요한 국정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약 110분 동안 진행이 되고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82조 2에 의해 실시되는 토론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고 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로는 모두 5명이 등록을 했고 공직선거법상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 4명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토론회에 앞서 추첨을 통해서 미리 결정을 했고요. 이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8번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소속 기호 8번 윤상현입니다.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영희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의 정수영 후보입니다. 네, 기호 6번 정수영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안상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안상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예.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이 후보자들 모두에게 드리는 전반부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개별 질문, 이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질문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후보자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시작 발언은 각 후보마다 2분씩 시간을 드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제한 시간은 2분, 상대 후보자는 공약 발표 후보자에게 한 번씩 질문할 수 있는데 질문 시간은 30초 이내고요. 이에 대해서 공약 발표 후보자는 각 1분 30초 이내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후보자 개별 질문은 자유주제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들마다 다른 3명에게 30초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30초를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마다 1분씩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 제한을 위해서 이 앞쪽에 타이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발언 시간 30초 전에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에 불이 3번 켜지고 발언 제한 시간이 되면 타이머가 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초 후에 마이크도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까 제한된 시간 여러분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는 건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까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토론회는 그 동구 미추홀구 을 주민들이 바라는 앞으로 이 지역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후보들의 공약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 또 근거 없는 주장,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믿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인데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상현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8번 윤상현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또 선거를 위해 미추홀에 온 후보들과 또 미추홀을 위해 선거에 나선 윤상현과의 대결입니다. 저 윤상현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반문재인 연대를 주장하였고 또 중도 보수태 통합론을 주창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할 말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일고 있는 미추홀 전형적인 구도심이었습니다. 구도심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설치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전포 급행열차를 정차시키고 인천발 KTX 사업을 출범시키고 또 국립인천보건병원과 지방행정조합청사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 공약 이행률 90%로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소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추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 인천 지하철 3호선 일자리 확충, 교육복지부나 시설의 확충 등등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선거를 위해 갑자기 나타난 후보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초보 정치인이 어떤 연습무대나 또 대선배님의 은퇴 무대로 하기에는 정말로 미추홀에게는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일 많은 미추홀에는 정말로 일 잘하는 젊은 일꾼 윤상현이 필요합니다. 저 윤상현 미추홀과 함께했습니다. 저 윤상현 미추홀과 함께할 후보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은 달라도 미추홀 하면 역시 윤상현입니다. 저 윤상현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미추홀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기호 8번 무소속 윤상현 꼭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동구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남영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비상사태에서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를 통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는 코로나 모범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정부의 노력도 컸지만 사재기 없는 높은 시민의식, 마스크를 양보하는 배려의 마음,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진들의 숭고한 발걸음이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원조를 요청했다는 소식, 많은 어르신들이 그게 진짜냐 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러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를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단결된 힘을 지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정부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인천의 소선호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선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백제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추홀의 소선호가 되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대통령, 정부, 시장, 구청장 모두 우리는 원팀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하나만 다른 당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남영희 미추홀의 소선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정의당 정수영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사랑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정수영입니다. 저는 지난 35년째 지금 미추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살 대학생 시절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맞서서 20대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20대 충격은 바로 5.18의 진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미추홀 시대는 바로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러한 청년 시대를 보냈습니다. 또 시민운동가로 제일포 직통열차 정차하는 데 앞장섰고 또 용현이동 화물열차가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고 또 용현3동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문학동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주민과 함께 막아낸 그리고 동양학 폐석회 처리를 제대로 하라고 용현호동 하기일동 주민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렇게 싸운 저 정수영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선거구에서는 측근 찬스, 낙하산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들의 그런 모습 또한 지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것에 자유롭지 못한 분이 또다시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미추홀을 35년간 지켜온 저 정수영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더 큰 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저 6번 정수영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가 시작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미추홀 구민 여러분, 기호 2번 안상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장 8년을 했고 그때 미추홀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용현동 방공포대 이전 및 도시개발, 국가보훈병원 유치의 시작, 수인선 건설, 숭의 축구 전용 구장의 건설, OCI 이전,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그 결실을 맺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미추홀에 만족하십니까? 더딘 재개발, 불편한 교통망,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인천에서 제일 낙후되고 집값도 싸다고 주민들께서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송도, 청라 국제도시를 건설하고 미추홀에서 출발하는 인천대교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도 건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일을 한 제가 이제 미추홀에도 큰 일꾼이 돼서 많은 민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고 미추홀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미추홀의 큰 일꾼이 돼서 미추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미추홀을 확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소소한 여러 가지 그런 기능 변화에 더하여 완전히 인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미추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네 분 모두 시작 발언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동구 미추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7년 경인고속도로의 미추홀구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개량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도로는 미추홀구의 도심을 갈라놓아서 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구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필요한 후속 조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남영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생겨났습니다. 제 나이보다 오래된 고속도로인데 서울과 인천의 물류를 통과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관통하면서 도로 특성상 지역 내 소통의 단절을 시키고 또 지역 간 개발 격차의 발생을 일으켰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에서 일반화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개발 격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8,560억 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인근 지역 도시 재생까지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8,560억 사업비 중에 그 혼잡 도로 개선비로 7,560억 원의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하면서 7,380억 원 정도를 지금 따낼 수 있는 노력 중인 것입니다. 근데 한간에서는 이제 기본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일반화 도로로 하면서 인천시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도시 재생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됩니다. 이전에 지난 19년에 트리플 C라고 여러분 캠퍼스, 커뮤니티, 커넥트 컬처에서 인하대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번 발언 기회 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듣겠습니다. 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제가 시의원 시절에 건설교통위원회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말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반 도로와 도로에 필요한 그러한 설치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서인천 IC부터 도하 IC까지 인천시가 3,700억을 투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절반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3,700억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일반화 도로를 하려면 바로 종점부터 도하 IC까지를 먼저 일반 도로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야지 이것이 차량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렇게 조성해낼 수 있고, 현재 급격하게 최고속도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고 인천 시민들 다 모아내서 힘을 모아서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고 그래서 확보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더더욱 통행료를 지금 걷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 시민만 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는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안상수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IC까지의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장 재직 때 제가 처음 계획하고 국토부와 합의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낙후된 고속도로 주변을 재개발하고 단절된 인천을 연결해서 미추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는데 당시에 제가 인천시장 3선이 실패함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천년이 늦어졌습니다. 2023년까지 미추홀 구간을 공원화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가 7,600억 원 정도이고 시비가 3,8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일표 갑지역의 의원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발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윤상현 의원은 공동 발의에 불참하셨어요.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인천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장이 돼서 내년에 국비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상현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작하실까요? 전환도로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대신에 친환경 도로와 그리고 대형 지하 주차장 그리고 초대형 가로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공약을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시가 적극 수용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한테 안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발의를 참여할 저한테 발의 요청조차 오지 않았다. 제 공약을 인천시가 적극 수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천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서 선사업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못 따낸 거 그게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용현동 기점으로부터 도 IC까지 3.6km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해야 합니다. 정수영 후보님 말씀이 맞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우리 경인고속도로 조성비가 한 2,700억 들었고요. 그리고 통행료를 7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중앙정부가 2.5배 넘는 장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에 들이대서 빨리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 모든 정치인 그리고 시가 하나가 돼야 된다. 발의를 누가 하고 누가 안 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엽적인 문제다. 사실 이 공약은 제가 제시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번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공통질문은 원도심 재개발 방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미추홀구의 여러 곳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재개발 미실시 지역의 슬럼화로 인해서 이 주민 박탈감이 심화가 되고 이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유발될 수 있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속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태인데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지역 격차를 해결하고
또 주거 환경 개선과 이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후보자들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자, 이번에는 정수영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까요? 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그 건설교통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문제도 많이 관여를 해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하객 1구역, 2구역, 3구역 등 이런 재개발 사업이 좀 원주민들이 재정착률을 좀 높이는 이런 방향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주민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치권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 문제와 교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교통은 바로 제무포역과 인천터미널역을 순환하는 그런 원도심 순환 지하철 건설을 통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숭이동, 용현동, 하객동, 문학동, 광교동을 연결해서 그렇게 순환 지하철이 건설된다면 실제로 원도심의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빈집이 많이 있는데 빈집 보유세를 신설을 해서 빈집 소유주에게 그 책임을 일정하게 묻고 그다음에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상수 후보 의견 얘기해 주실까요? 네, 원도심 재개발 사업은 도심 재생 뉴딜 사업처럼 대규모로 조성해야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동 강화옹진 지역을 맡아서 지난 4년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을 7개나 성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미추홀은 많은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단 한 곳밖에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윤상현 의원이 업적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뭘 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원칙은 원주민의 재정착과 주민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용인 하객 지구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생활형 SOC가 부족하고 숭의동 등 전통적 주거지역은 원주민 정착 문제와 주차장, 공원 등 공공 부분 시설이 태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에 생활형 SOC 10조 원을 증액을 해서 통과시켰고 계속 증액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유치해서 미추홀에 부족한 공공인프라,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가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시작할까요? 우선 원도심 재개발 방향에 대해서 우선 정수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인프라 구축 적극 찬성합니다. 두 번째, 저는 공원 녹지축을 만들자. 우리 미추홀구가 너무나도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원과 새로 조성되는 공원을 서로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자. 예를 들면은 주인공원과 용인 5동의 둘의 생태공원을 연결하고 그게 3.9km가 됩니다. 그리고 인하대역, 그 수인선 인하대역과 숭이역을 연결하고 1.5km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의 용현동 기점부터 도하 IC까지 3.6km 가로 공원이 건설이 되면 그게 3.6km입니다. 총 9km의 도시 공원 녹지축이 형성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원도심 재개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 있어 공원 녹지의 총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는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관, 기관시설 유치를 한 거고 그래서 인천보훈병원이나 지방행정청사들을 유치해서 재개발에 어떤 탄력을 주려고 한 거고요. 특히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화 되고 거기에 온샘이 가로, 초대형 가로 공원이 생기면은 그게 또다시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 그런 새로운 동력을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까 남영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트리플 C 사업도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미추홀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계속해서 남영희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원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뺏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그 삶의 터전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는 도시 재생 쪽으로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주민의 삶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문화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재생을 생각하면서 이곳 미추홀의 보석 같은 세 곳을 발견했습니다. 독정이 마을, 호미 마을, 전도관 마을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의 의견만 충분히 수렴된다면 예, 그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 분 나머지 후보님 모두가 원도심 지하철, 순환 지하철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저는 저라고 왜 내놓지 않고 싶겠습니까? 장기 계획이고 장밋빛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 이렇게 가능한 트램 그리고 BRT를 이용해서 원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1km당 460억에 해당하는 지하철 순환도로와 BRT는 1km당 30억 정도의 단순 계산만으로도 합리적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단기 계획입니다. 이뤄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은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용현 하객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2,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엄파크의 주요 시설인 시립미술관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과 함께 시립미술관에 무엇을 담는 것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의 정체성이나 위상에 걸맞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OCI를 이전시켰습니다. 그 부지에 호텔과 컨벤션, 미술관 등을 조성해서 송도처럼 스마트 시티로 개발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미추홀은 1, 2호선 경인고속도로가 출발되는 지점이고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과는 15분 그리고 크루즈 유람선 지금 국제 여객 터미널은 인천 신항에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러한 아주 교통의 요충지죠. 지금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서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저 안상수가 송도처럼 외국 투자와 대기업을 유치해서 국제적 규모의 레저, 관광, 쇼핑 이런 문화 컴플렉스를 건설해서 한 해에 부자 외국 관광객 한 300만 명을 유치해서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동양화학에서 제가 미술관도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 단계로 2025년에 개관이 늦어질 수 있는데 제가 국회 행안위 소속인 만큼 국회 수시 중앙 투자 심사를 열어서 내년에는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역시 중요한 것은 외국 투자와 대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그 미추홀의 그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상현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일단 내후년부터 동양화학 부지 1만 6천 평의 뮤지엄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또 여러 문화예술공원 등이 들어서는데 좀 전에 2,100억 원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천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연수구에 있는 시립박물관 이전 비용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천억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민자로 한 1,300억 정도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1,800억 정도는 인천시가 조달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해서 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뮤지엄파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시립미술관이 문제입니다. 미술관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일단 인천 출신 중에 서예가 유희강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인 중에 고유엽 선생 등의 작품들이 전부 다 인천 아닌 다른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문화 놀이터, 시민 미술 놀이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미술인들, 일반 시민들이 같이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메세나 연결고리를 통해서 기업들과 미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은 시립미술관이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남영희 후보 답변하시죠. 시작하실까요? 예, 앞에 많은 후보님들이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인천 뮤지엄 파크를 여기 보시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처럼 우리 인천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습니다. 16,000평 정도의 지금 지역, 우리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뮤지엄 파크가 될 텐데요. 이곳의 국비가 아까 그 옆에 계신 우리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1,800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걸 5대5 규모의 국비를 따오려면 예, 그 메가 이벤트를 유치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힘을 가진 저 남영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그 송도 국제도시 옆에 랜드마크의 뮤지엄 파크를 유치하는 미추홀구, 새로워질 미추홀구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수영 후보 답변하실까요? 예, 인천 뮤지엄 파크 매우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 예산인데 그것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좀 전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은 그 지역에 그 폐석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폐석해 그 물기가 묻어 있는 채로 지금 묻히게 된다면 묻혀 있는 상태인데 묻히게 된다면 그 도로나 이 공원에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러면 이후에 기반 침하나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 피해, 환경 피해가 올 수 있는 이 폐석해 처리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뮤지엄 파크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용현 하객지구 개발 당시에 개발 시 그 체육공원을 기부 체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이 지금 계속 2년째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속히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뮤지엄 파크와 연계해서 문화 체육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인천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그런 인천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뮤지엄 파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마지막 공통 질문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이 지역에 참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인천 미추홀구에 모두 1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 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추홀구의 미래 세대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미추홀구의 매력도를 높이고 미래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실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 조성. 미래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현 세대의 교육 인프라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학교를 뭐 영재고를 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군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교육 문화 시설을 교통 입지 좋은 조건에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그것을 즐기게 함으로써 우리 일반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올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용현동 664-3번지 SK 스카이뷰 게이트 1번 앞에 5,600평의 땅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문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세상에 없던 꿈의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도서관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대규모 열람실뿐만 아니라 공연장도 있고 영양관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맘스 카페도 있고 어머님들의 커뮤니티 공간, 문화센터 등이 어우러진 정말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내세울 만한 교육 인프라 시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초대형 복합 문화 공간, 메가 라이브러리, 그게 용정 배움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육문화 대진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남영희 후보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공약집 정 가운데 보게 되면 미추홀의 교육 환경은 밝게, 아이들은 환하게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까 윤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추홀구 관내 15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용현동에 그 여학교, 여자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공약도 내시고 하셨는데 여태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할 수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의 그 공간 혁신 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의 그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내용면에서 뭐 놀이, 문화, 휴식 모든 면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ICT의 역할까지 넣어서 공감형 공간을 마련하는 혁신 교육의 기반을 제가 교육부와 협의해 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주변에게 꼼꼼히 살펴볼 수 있기에 우리 돌봄센터, 우리 집 돌봄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예, 선도적인 교육 혁신으로 우리 미추홀의 아이들이 환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정수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미추홀구의 교육 환경은 그 학급당 그 학생 수나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 참 타 구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8%로 또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양을 좀 늘려가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봅니다. 저는 미추홀구를 교육특구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교육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조성을 해서 에듀파크를 조성하는 겁니다. 바로 인천에는 미추홀구에는 우리 유치원이 43개,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23개, 그 다음에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 15개 이렇게 있습니다. 또 대학이 인하대, 인천 인하공전, 그 다음에 제일포 캠퍼스 인천대, 그 다음에 청운대, 또 주변의 재능대까지 이러한 모든 교육기관을 다른 타구에서 월등히 높은 이런 교육기관의 양을 제대로 질적으로 연계해서 교육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든가 또 체험학습, 또 친환경 학습, 또 자기 적성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 또 영재교육센터 같은 이러한 질을 높여내는 전국의 최고의 교육특구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정수영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수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도시의 수준이고 또한 미래입니다. 용현 5동에 여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교와 시설 등을 국가 예산과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3만 불 소득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을 했고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인하대를 기술 중심 종합대학으로 그리고 인하 전문대 정석고등학교를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젊은이들의 직업의 메카가 돼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추홀은 또한 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합니다. 아까 문화 컬처 타운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미추홀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미추홀 내 3개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영상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특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춰서 향후 문화 중심 도시 미추홀의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가 그 지역의 수준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동구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후에 이 후보자 간의 질문 답변 시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남영희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20대 국회는 각종 정쟁과 충돌로 끊임없이 공전되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정치만큼은 퇴보하는 것을 거듭했다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21대 국회 부끄러운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게 주민들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정치하면 다 왜 이렇게 싸우냐, 그리고 왜 정치인은 정년이 없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주민이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입법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 태만 그리고 윤리의식을 주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민의를 대변한 역할을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새로운 목소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지역에서,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연임할 수 없는 3선 이상 초과 금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목소리가 유입되어야 그 지역도 꿈틀대고 활기를 찾고 정치가 작동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역에서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홀을 3대가 잘 사는 어르신, 아이들, 청년이 잘 사는 아름다운 도시 재생으로 활기를 되찾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옹진군청이 자리한 곳에 제가 e스포츠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세수가 돌 수 있는 그런 미추홀굴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미추홀굴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합리적인 교통 수단을 트램 그리고 BRT를 이용해서 원도심이 가지고 있던 교통 문제점 제가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힘을 가진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 남영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순서별로 후보들 질문을 해주시겠는데 먼저 정수영 후보가 시작하시겠습니다. 시간 30초니까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트램을 추진한 바가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미리 여쭤봤으면은 많이 도움을 좀 드렸을 텐데 이게 추진하다가 어려운 것은 실제로 도로 확보입니다. 도로 폭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트램은 교통 체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중단되는데 반드시 재개발 지역의 개발과 연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딱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질문 내용은 아시겠죠? 네네. 예, 남영희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정수영 후보님께서 주신 그 트램의 문제점 그리고 BRT의 문제점 제가 지적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한데 우리 원 도심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또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바꾸고자 나온 저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민주당에서 그리고 인천시와 함께 원도심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내놓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 확충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재개발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선 급행버스를 이용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 공약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장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도 국토부의 모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힘이 야당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예산을 통해서 지역의 교통의 수단을 혁신해 드릴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예, 답변 들어봤고요. 남영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산을 정부라고 쓰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야당인데 국회 예산결산투구위원장으로 조정도 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공보물에 우리 남 후보가 제2경인선을 청학역에서 인하대역까지 연장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인천시는 수인선, 송도연수 사이에 청학역을 신설해서 제2경인선을 합류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같은 당인 박남춘 시장과 입장이 다른 건지 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체 이게 시간이 짧아서. 예, 질문 유지하실 텐데 답변해 주실까요? 예, 안상수 후보님 제가 꼭 우리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그 공약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제2경인선 철도 출발점은 현재 청학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앞장서신 분들이 이제 인천시장, 우리 박찬대 의원, 맹성규 의원님 등 이렇게 또 윤관석 의원 국토위에 계신 의원님이시죠. 저는 여기에 바로 인하대역 선만 잠깐 끌어들이면 사실 그 예산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노선만 깔면 되는 것이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도 1.0 이상으로 더 좋아지고요. 인하대역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철도 사업에 있어서도 더 유용한 방안이기 때문에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 인하대 용현동 주변 사람들은 이 수인선을 타고 계속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었고, 그동안 12년 이상 이곳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 불편함을 해소해주지 않았던 점이 주민들한테 저에게 요구로 다가왔습니다.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국토부와 선 하나만 그을 수 있는 공약이라서 실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가 우리 남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여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고는 OCI 부지에 이번 8월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해 후보의 후보자 공범을 보니까 재물포역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재물포역 스크린도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문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겠다 했는데 문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위해서 제가 2016년도에 19억 2천만 원 특별교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출토돼서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주시죠. 우선 재물포역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시인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물포역 외관이 무슨 철갑을 두른 것 같이 굉장히 제가 볼 땐 답답하고 약간 흉물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아름답게 재생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스크린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새로운 파사드 역할을 만들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공보물에 그렇게 찍히게 된 겁니다. 너무 송구스럽고요. 말씀하신 체육관에 그 유물이 출토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서 일단 그쪽을 보존하고 그곳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은 피할 수 있고, 제가 말하는 체육문화시설은 아이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훼손하지 않는 과정으로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수영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후보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말씀하시죠. 저는 먼저 이 특권, 반칙, 이 폭력이 자행되는 이러한 낡은 국회 모습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거나 또 민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제 공약은 이 코로나 위기를 당장 좀 극복해내는 방안으로서 일단은 전 국민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평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효율성 문제는 이후에 연말정산에 적용을 하면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어려운 중소상인이나 또 세입자 이분들이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기득권 정당의 반칙을 좀 퇴출시키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과 국회의원 세비를 연동을 해서 현재는 7배 이상인데 그것을 5배 이내로 해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위성정당을 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통해서 위성정당 금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그 정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천 무한 책임제와 같이 실제로 책임 있는 정당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만들어내고, 살찐 고양이법을 통해서 또 고소득층의 연봉을 제한하는 것을 하고요. 또 탈법적으로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법,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정의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영 후보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 짧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실 지난 4년간 재개발을 제대로 추진한 것이 한 건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이 도심 재생 뉴딜 사업 선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몇 개나 더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정수영 후보 답변하시죠. 예. 그 도시 뭐 뉴딜 사업이 이런 것은 공공기관이 이제 개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최대한 좀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은 실제로 이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체인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정비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절히 찾아내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 후보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과거 제가 시의원할 때 건설교통위를 하면서 참으로 놀랬던 것은 그 이전에 그 시장님이 하셨던 그 좀 무분별한 그 개발 계획, 이것으로 인해서 인천시 부채가 당시에 7조 1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한 그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이후에 저거 시의원을 하면서도 매우 참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고화에 따라서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주민 주도형으로 두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가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우리 정수영 후보님 미추홀 지킴이 35년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나 준비된 후보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특히 저도 아이들의 그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공교육 테마파크 조성 이거를 강조하시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답변하시죠. 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또 설명이 좀 불충분했었는데요. 잠깐. 네, 준비된 편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추홀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이 높은 교육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입니다.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낸다면 좋은 건데, 공교육 그 지원 센터라고 한 그 파크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적 개념도 있습니다. 공간은 그 부지를 젤포 캠퍼스에 유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지는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 부지가 굉장히 넓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을 높여낼 수 있는 바로 대학의 그러한 대학은 초, 중, 고의 교육 지원을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영재 교육센터라든가 또 적성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그 연구진들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또 친환경적인 그런 윤 후보님 내셨던 그 도서관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좀 더 자기 주도형의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좀 조성하는 또 포함해서 그 미추홀구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는 그러한 공교육 지원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남영희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후보님 그 공약집을 보면 청년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공약 중에 고용 보험을 개혁하겠다. 근데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게 청년 실업하고 고용 불안의 현실을 감안하면 청년 노동의 안전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왜 구조조정이나 또는 부당한 해고 등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퇴사에 둔 이유가 뭘까요?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그 청년 노동 안전망은 실제로 지금 청년들에게는 지금 뭐 일자리 찾기가 어렵죠. 네,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한다 해도 그만한 어떤 그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회사 구조상 좀 그 반강제적인 어떤 그러한 그 말단 사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어떤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용이 돼 있는 상태와 또 실업 상태, 또 새로운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새롭게 또 취업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수입이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그것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퇴사도 편하게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좀 그 취업 문화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의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이고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수영 후보께서 제가 7조 부채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순중으로 6조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인천의 자산은 2002년에 62조에서 2010년 제가 그만둘 때 209조까지 늘어났습니다. 3.5배지요. 지금에 있는 300만 인천시의 여러 가지 기반을 그때 닦은 건데 부채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성격의 부채였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저를 비판을 할 때 이제 울거먹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추홀을 인천의 문화 레저 도시로 키우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15분 또 크루즈 정박주가 10분 떨어져 있어서 아주 정말 외국 부유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지역이죠. 용인 OCI 부지에 역시 대규모의 그 레저 복합 컬처 쇼핑 복합단지를 건설해서 300만 명이 방문할 수 있고 3만 명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도시의 이 가치를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도시지하철 3호선 신설하고 송도 GTX-B와 연결해서 사업성의 편의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다. 저는 도시 재개발의 아주 국제적인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우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지금까지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역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 미추홀의 역사가 담긴 수봉공원을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를 하고 개발 계획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안상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윤상현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인데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고요. 시작하실까요? 용현동 OCI 부지의 국제적 규모의 레저 컬처 쇼핑 문화 복합단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013년도 인천시 개발 계획에는 호텔, 컨벤션 등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개발 계획에서는 그런 상업지역을 대폭 줄이고 문화, 거주, 교육단지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미 DCRE 산하 현대산업 개발 컨소시엄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답변하시죠. 네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업 계획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 회사와 얼마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그 단견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박물관 혹은 미술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미술관을 중요 앵커 컨텐츠로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얼마든지 재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인천시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사업자하고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만은 사업자는 애초에 그 선대 회장이 그런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잘 부응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또 이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러저런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그 옆지역까지 포함해서 역시 연계해서 발전시키면은 용현동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미추홀 을에 좋은 그 앵커 말하자면 그리고 견인할 수 있는 미추홀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
좋은 기관, 좋은 사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희 후보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시작하시죠. 예,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률 얘기를 언급하셨잖아요. 지난번 기사에 보면은 인천 도시가스 보급률이 7대 특광역시에서 꼴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93%. 하지만 미추홀구는 99.3%. 여기서 0.7%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이기 때문에 이걸 더 보급하겠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저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제가 사실 아주 정확한 지역과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것 같고 뭐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정확한 것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제 미추홀이 사실 과거에 우리 인천이 그 중구, 동구, 그다음에 남구로 발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남구에서 다시 그 남동구, 연수구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만 남구 미추홀은 인천의 어머니와 같은 곳인데 너무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열악하다 하는 취지고 그것이 결국은 집값이 저렴한 데서 나타난다. 모든 것이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수요자 입장에서 가치가 낮으면 그것은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추홀이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러면은 다 오는 거죠. 오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분이 나를 일부러 만났는데 일부러 붙잡고 아이고 우리 집은 뭐 여기인데 지금 뭐 평당 600만 원, 700만 원밖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 집값을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미추홀의 가치를 올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인프라와 생활 편의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자연히 시장에 먹혀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공약을 전반적인 인프라 공약을 한 건데 아마 그중에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수영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 같은 당의 홍준표 전 대표께서 진주 의료원을 폐쇄하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이 경남 지역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천에 이번에 그 광역 전염병 그 전문 병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대응해 가실지 생각은 어떠신지. 광역형 전문병원이죠. 우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7조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으셨죠? 예, 부채가 있으면 자산이 있는 건데 자산이 엄청 불어났고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도 굉장히 불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은 또 무소속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우정은 변치 않지만 사상은 철학이나 이런 정책은 그렇게 저랑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인천이 이제 이 광역형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 인천이 헐대받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헐대받는 이유가 수도권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서울의 관문공항이다. 서울 그 수도권의 외곽이다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동북아의 중심 도시다. 그야말로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해서 세계로 나가는 인천을 만들자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하고 경제자유구역도 추진하고 사실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됐습니다. 제가 뜻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에서 이런 그 의료기기 수준이 꽤 높긴 합니다만은 광역형 그런 전문 병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외국인이라는 게 우리 관광객이죠. 위해서도 영종을 비롯한 이런 지역에서 광역형 전문 병원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들은 윤상현 후보에게 질의를 하고 윤 후보가 또 답변하는 이런 순서도 이어집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일단 첫째 수봉산 꼭대기에 수봉 한빛타워를 건설하겠습니다. 미추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근저의식을 조사를 해보면요. 어둡다, 지저분하다, 불안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 어둡고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봉산 정상에 한빛타워를 설치를 해서 미추홀 일대를 비추고 지역의 랜드마크화하고 관광정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용현동 664-3번지 SK 스카이뷰 게이트 1번 5,600평 부지에
박남춘 시장이 건설하려고 하는 청년 창업 드림촌을 용년동 667번지로 옮기고 그 자리에 메가 라이브러리 초대형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인천의 대표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의 문화 허브 공간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위해서 용영 객골 유수지하고 하객 유수지 한 12만 평 됩니다만 거기를 전부 매립을 해서 첨단 물류 유통단지 ICT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용현동의 대규모 도심 공원 녹지축을 완성시켜서 총 9km의 어떤 녹지축을 형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무포 급행열차를 정차시킨 그 강력한 추진력으로 미추홀 지하철 시대 다시 말씀드려서 수인선 인하대역으로부터 하익동 법조타운 그리고 인천 터미널로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을 건설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약 완료율 20대 국회 90%입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미추홀 시대, 위대한 미추홀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명의 후보 질문하실까요? 저 윤상현 후보님 공약집을 보면 아까 인천 대로 지하에 대규모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시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근데 모두 발언에서는 본인이 가로 주차장을 주장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애초에 준비해온 것이 이 지하 공영 주차장이 좋은데 인천시와 이런 국토부에서 11월부터 지하 주차장을 배제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뒤 말이 안 맞아서 지금 약간 난감합니다. 가로 공원을 말씀을 가로 드렸어요. 주차장으로 가로 아까 공원. 말씀하셨어요. 가로 공원, 소위 말해서 제가 20대 국회 때 온세미 공원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가로 공원을 말씀드린 거고 그 지하에 대형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것을 인천시가 적극적 수용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작년 말에 미추홀구에서 LH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해서 비룡공간 2080 계획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우리 미추홀구하고 노력을 해서 그게 1,000억짜리 사업인데 국비 1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비룡공간 2080 계획에도 똑같이 경인고속도로 이 대로에 인천 대로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것은 이제 한번 또 인천시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윤상현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수영 후보가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고요. 시작하시죠. 예. 그 공약집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네. 우리 국회의원의 고유의 역할이 있고 또 구청장, 구의원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 공약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제 공약 중에 그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조약을 좀 공약이 있는데 현재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하고 오피스텔 두 채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팔고 미추홀구에 전념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실까요? 아니 정수영 후보님 그건 저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뭐 하여튼 1가구 2주택 뭐 청와대에서 1가구 2주택자 공직자들은 빨리 아파트를 팔아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미추홀구에도 제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분할지 문제는 추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고 물론 고위 공직자에게는 높은 도덕률이 또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유재산 문제다. 그게 만약에 어떤 뭐 국회에서 방침이 정해진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방침이 정해진다면 충분히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상수 후보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시작하실까요? 모든 후보가 이제 인천 지하철 3호선을 건설한다고 공약을 했고요. 제가 이제 답답한 것은 미추홀이 꼭 필요한 전철이 우리 윤상현 후보가 12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했는데 아직도 건립이 안 됐다. 모두가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하고 대통령 정무특보로 최측근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지금도 공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바로 하시죠. 일단 뭐 대통령을 뭐 누님을 한다. 그것은 완전히 허위 뉴스, 가짜 뉴스다. 제가 2013년도 뉴스원 인터뷰를 보시면 안다는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저는 한상수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구는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이 전부 다 8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천 지하철 1호선 1999년도 최계선 시장이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 2016년도, 17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한 16년도, 17년도에 갭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2003년도 청라구역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께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교통 재원을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그리고 신도시 중심으로 모든 교통책을 따지지 않았습니까? 짜다 보니까 인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2호선이 어떻게 갑니까? 청나라부터 논현동 신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신도시 위주의 정책 때문에 결국 지하철을 건설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조성, 소위 말해서 어떤 송도, 청라, 영종도, 신도시 정책 때문에 거기에 모든 교통 재원이나 인프라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도심에 이런 식의 어떤 교통 인프라 재원이 박탈당하는, 오히려 훼손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지금 뭐 그 반론에 또 재반론할 얘기들이 또 있으실 텐데 잠시 후에 후보자들 간의 상대 후보에 대한 그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회도 어느덧 종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각각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수영 후보에게 먼저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후보가 먼저 안상수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상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N문방 사건으로 많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재, 다니고 있는 소재 학교가 또 인하공전이라서 또 미추홀 국민들이 많이 속상해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호기심에 의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나온 분들은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대 국회 정의당이 제안을 했는데 원포인트 뭐 취지는 대회를 안 전달이 한 된 것 거. 같으니까 그래서 안상수 말씀해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죠. 사실 선거가 너무 바빠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조그만 말 실수도 이제 침소봉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건 뭐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N방이 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이제 그런 호기심들을 가진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했고 그것을 황 대표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하철 2호선은 제가 추진했습니다. 2014년 월드컵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바람에 2007년에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2호선을 한 것이 오히려 그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지하철이 추가로 건설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챙겨야 되는데 이것을 12년씩이나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간다. 팩트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정수영 후보가 윤상현 후보에게 또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을 하실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실까요? 잠깐만요. 네. 또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윤상현 후보님께 제가 또 아픈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 병무청의 기록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육군 소위 복무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1988년 5월 14일 날 입영하고 같은 날 5월 14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제도에 의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 눈높이에는 대단히 안 맞는 그런 것인데 이 당시에 입대하고 전역하실 당시에 전두환 사위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예, 답변하시죠.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루 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예비역 사관 후보생이라고 해가지고 예사 제가 10기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남도 교수, 조국 교수 전부 다 예사 출신들입니다. 다 똑같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언제 시작됐냐? 87년 아마 11월 달입니다. 딱 6개월 마친 게 88년. 아까 말씀하신 뭐 5월 달인가요? 5월 14일이다. 아마 87년도 11월 24일 그 정도, 14일 정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역사관 후보생이라고 해가지고 석사학위 소지자, 그러니까 국내 석사든 외국 석사든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 국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치러서 거기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의 병역 특혜를 줬다. 그게 예비역사관 후보생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분들이 그 어떤 병역의 국가 자원으로서 혜택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마 1기로부터 제가 10기였는데 아마 16기 정도, 보통 한 8년, 10년 정도 시행하다 그게 그 제도가 없어진 걸로 합니다. 예. 다음은 정세호 후보가 남영희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또 질문하실 수 이제 있는 기회가 우리 있습니다. 남영희 후보님에게도 좀 아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미추홀에서 굉장히 낯선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추홀에서 같이 야권 단일 후보로 같이 활동했던 어떤 선배가 좀 후보에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떨어지더라도 당선이 안 되시더라도 미추홀구에서 계속 남아서 활동하실 건지. 미추홀 주민들은 선거 때 왔다가 가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질문 내용 아시겠죠? 예, 답변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정 후보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어디서 활동했느냐보다 이곳 미추홀에 사명을 가지고 30년 만에 제2의 고향에 돌아온 것이고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반짝하는 낙하산 취급을 사실 받는데 저는 경선을 통과한 후보고요. 30년 전에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89학번으로 용현동 인하대 후문에서 2년 동안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의 날개, 승무원의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이후에 청와대 행정관까지 생활을 하면서 미추홀에 정치가 작동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왔고요. 낙선, 당선의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인하대 후문에 있던 계란빵 그 사장님이 여전히 그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것을 보고 제가 미추홀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의 사명이 뭔지 다시 더 또렷해졌고 확실해졌습니다. 이번에 힘 있는 정부 야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별로 변하지 않은 우리 미추홀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도권을 안상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후보, 윤상현 후보에게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지난 3월 20일 미래통합당 당원 2,650명이 윤 후보의 공천 배제 항의에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윤 후보도 본인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까지 했는데 명단을 조사해 보니까 탈당을 직접 사인하지 않은 당원이 수백 명이나 되고 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탈당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죄, 정당법 위반, 사문서유저, 개인정보법 위반이 중대한 범죄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을 고발을 무슨 했습니다만. 내용으로 질문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예, 윤상현 후보가 답변하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하시죠. 아까 안상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송도, 영종, 청라, 소위 말해서 신도시 개발 정책 때문에 우리 구도심의 교통 재원의 인프라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졌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는 송도, 영종, 청남도에서 어떤 개발 수익을 얻으면 구도심에다 넣겠다고 했어요. 구도심에 넣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가짜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상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탈당이라는 거 제가 무슨 탈당하는데 그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치 ABC도 모르는 그런 초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당을 탈당한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전화를 해서 2,650명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유를 하고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라. 그게 안상수 시당위원장께서 시당 사무처장한테 얘기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결국 정당법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라 권유를 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를 사법화시키는 거, 검찰에 고발, 우리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제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사법화시키는 게 정말로 잘못된 행태다. 대선배님이면 대선배님답게 좀 통 큰 정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가 남영희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순서인데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30초. 하시죠.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나는 기생충이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서울대 교수로서 뭐 50억 이상 넘는 자산가인데 자기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무슨 표창장 자격증이나 위변조하고 또 성적은 낙제인데 장학금까지 받게 해서 우리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인데 우리 대통령은 또 조국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5천만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죠. 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까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고요. 우리 사회의 이제 특권과 기득권에 대한 말씀을 안 후보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시는 후보, 미래통합당이셨던 두 후보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사회 지도층, 기득권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남영희는 풀뿌리 활동가로 정당에 뛰어들어갔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소시민의 이력을 가지고 중앙에까지 진출해서 정치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특권, 반칙, 거짓, 술수 다 바꾸는 정치 하겠습니다. 지금 비판하시는 그런 마음들 다 모아 담아낼 수 있는 국민의 소통 창구 저 남영희가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변화의 바람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두 분 후보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그런 싸움의 정치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가슴 간절해지네요. 저 신선한 바람 일으키고 참 신한 일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 후보께서 정수영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또 개변 질문해 주실 순서입니다. 소위 그 4+1 선거법 야합으로 우리 정의당이 그 4+1에 해당되죠. 지금 이제 비례당이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우리 당에선 비례선거용 자매정당의 창당을 경고했는데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가장 이익을 보려고 했던 정의당이 가장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만 국민들과 내용 함께. 아시겠으니까 정수영 후보님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는 마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그 권리가 주어지듯이 바로 국민들의 지지 의사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그런 취지의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행 과정에서 많이 좀 때가 묻었습니다. 때가 묻은 정도가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70년 이상 두 거대 정당, 저희는 기득권 양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계속 바뀌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한 발자국 진보 정치로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는 이런 다당제의 초석이 될 이 제도에 대해서 거대 기득권 정당이 위성 정당이라는 그런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이 취지를 훼손시킨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에서는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그러한 정의로운 길로 갈 거고요. 정의당답게 당장의 이익은 손해보더라도 진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의 주도권이 윤상현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윤상현 후보가 제일 먼저 질문할 후보는 남영희 후보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작년의 조국 사건 정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냐 아니면은 정책 희생이냐 어떤 입장이십니까? 좀 전에 안상수 후보께서 답변을 보니까 어정쩡하신데 일단 정치 신인이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감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좀 정치 시작할 때 좀
소신이 있어야 된다. 패기가 있어야 된다. 저기 정말 정책 희생이 아니면은 정말로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거냐.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시작하시죠. 예, 후보님 질문 요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제 답변은 일관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토론에 참가했기 때문에 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명확한 답을 내놔야 되는 장화 퀴즈도 아닙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계속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발언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반칙과 특권이 계속 변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그런 기득권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어떤 박수를 쳐주겠다라고 하시냐면요.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려고 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 국회의원 중에 여태 70년 사상 지역에 여성 정치 국회의원이 없었다라는 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우리 미추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풀뿌리 시민들의 마음을 다 안고 정당에서 제발로 맨발로 뛰어온 남영희를 유리천장이 깬 여성으로 미추홀에서 새로운 힘으로 최초의 인천시 여성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기득권의 벽 깨겠습니다. 이번에 윤상현 후보가 정수영 후보에게 개별 질문 30초 해주실 순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또 미래한국당의 의성정당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요 의성정당 만들고 또 의원 꺼주고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은 삼주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누더기 선거법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까 정수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성정당 금지법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꼼수정치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연대설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위성정당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당이 어디였는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정당이 어디였는지 잘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어떤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옳은 거에 대한 연대는 반드시 합니다. 옳은 거에 대한 연대. 그런데 연대를 위한 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슷한 정책 또 진보 정당인가 한 발 앞서서 먼저 제기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함께 받아서 함께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연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에 있어서 바로 지금 기득권 양당의 어떤 꼼수 정당 이 위성 정당 문제에 대한 국민들 좀 선택을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70년 고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발 판 좀 갈자. 계속 1번, 2번 왔다만 갔다 하는 그런 70년 동안 실제로 우리 서민들 어떻게 발전이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후보가 안상수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네요.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이걸 꼭 물어달라고 합니다. 요즘의 히트곡 제목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곡 알고 계세요? 이 안상수 후보께서 이번 총선에 중도 옹진에 나오시려다가 계양 갑으로 가셨다가 우리 지역에 왔어요. 처음에 저보고 황당한 공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당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당에서 4년 전에는 중도 옹진에서 부속 출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는 당명을 따르고 어떤 때는 당명 안 따르고 도대체 존경하는 안 후보님 도대체 왜 여기서 나오셨습니까?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말씀 전에 아까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팩트가 다릅니다. 그것은 송도는 이제 매립을 해서 아주 싼 땅이고 청라지구도 우리가 정부에서 싸게 인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대부분이 됐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윤 후보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특별법에 따라서 된 것인데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탈당 관련해서도 시당에서 회의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왜 나가려고 그러느냐. 당연히 권유할 수 있죠. 나가지 말고 당에 남아달라 이랬는데 결국은 녹취록 뭐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4년 전에 우리 윤 후보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윤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그 흔적도 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4년 전엔 제가 사실 컷오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윤상현 의원도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컷오프 돼서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또 우리 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당명을 따라서 했고 사실 윤 후보가 가능하면 험지 출마를 뭐 서구로 제안받았던가 했으면 저도 그냥 개항 가백에서 했을 텐데 공천에 승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인데 마침 와보니까 미추홀을 해 잘 왔다. 내 고향 같다. 그래서 앞으로 미추홀을 해서 모든 저의 정치 역정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질문 주도권이 남영희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갑니다. 남영희 후보가 정소영 후보에게 개별 질문.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하시죠. 예, 정 후보님 이번 그 선거의 메인 슬로건이 미추홀 사람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거셨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국정농단 세력을 정확하게 누구로 지칭을 하시는 거고 어떤 내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정농단 세력은 바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 외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꼴 같지 않게 만들었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지와 또 하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개혁의 의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 촛불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바로 국정농단에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분들이 다시 또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심판하겠다.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35년간 미추홀구에서 생사고락을 하면서 구석구석 무엇이 있는지 또 주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이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또 진보 정치를 해오면서 더 큰 개혁을 이뤄낼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그 심판의 좀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에게 질문하실 순서인데요. 시작하실까요? 네, 후보님은 이번에 혹시나 당선이 되시면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1순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두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큰 정치인과 지금 같이 경쟁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우리 안 후보님께서 최근 1년의 과정에 아까 황교안 대표가 N번방을 호기심 방문했다 뭐 이런 발언, 그리고 최근에 이 옆 지역구의 인천 총구석 발언, 그리고 또 30, 40대의 무지 뭐 이런 발언들을 보고 뭐 선거철에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자,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천 배제 대상자 중에서 막말 파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제 아주 간단한 말 실수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정말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사실 말 실수는 그 민주당도 많이 하는데 이게 매스컴에서 민주당 말 실수하는 건 별로 보도를 안 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건 많이 보도해서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년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그냥 문재인 정권으로 바로 넘어간 다음에 너무 좌파 폭주 정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을 대변해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어떻게든지 유지 지탱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힘의 논리로 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그 서민 경제가 아주 폭망했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 제한을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의사들이나 우리 의료관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상태로 좋게 됐는데 이거 뭐 대통령 치적인 것처럼 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그 점도 안타깝기도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정한 정부를 여기까지 할 수 듣도록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에게 또 질문하시죠. 저는 뭐 박근혜 남동생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11월에 징용 배상자 그 손해배상 판결에 있어서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하지 말자라는 칼럼,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에 쌀 수출이 그러니까 수탈이 아닌 수출이다. 또는 뭐 그 건국절에 대한 광복절이 건국절이라는 그런 친일 역사관이 굉장히 저에게는 뼈아픈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우리 안상수 후보 말씀부터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4년 전에 공천 관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천 관여를 했으면 공천에 왜 배제됩니까?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응? 공천에 관여한 사람이 어떻게 공천에 배제? 그래서 가짜 정보. 그리고 4년째 탈당하는 데 있어서 뭐 누구를 명령을 내렸다. 그것도 가짜 정보고 거짓 뉴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안상수 후보께서 새롭게 여기 낙하산에 오시다 보니까 전혀 정말로 거짓 정보를 주는 사람, 마음이 바르지 못한 분들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징용 배상자 문제에 대한 해법, 우리가 계속해서 한일 간에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해결하자. 저도 어떤 우리가 법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지불을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자. 이런 법도 의장하고 만들었거든요. 국회의장. 그런데 이거로도 전혀 풀릴 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징용 배상자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자. 야,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그리고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갖자. 그리고 일본 너희 앞으로 이런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도덕적 우위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해법이고 그래야만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고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는데 훨씬 더 플러스된 해법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앙일보 홍석현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예. 자, 참 긴 시간 동안 준비된 질문과 답변 토론 마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각 후보자들께 토론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 근데 이건 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 안상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죠. 1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사랑하는 미추홀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섭니다. 마지막 선거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서민 경제가 폭망했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지속 가능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여기서 단절하고 새로운 세력으로 가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으로 함께 뭉쳐서 심판을 하고 대안을 삼아야 됩니다. 무소속으로 표가감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꼴입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공부했고 인천광역시장 8년 국회의원 3선을 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았고 재산이 비록 3억밖에 안 되지만 이번에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4년 동안 미추홀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마음을 다 바쳐 미추홀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윤상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능력이 선택의 기준이고 실천이 투표의 기준입니다. 그동안 능력으로 검증받은 윤상현, 실천으로 보답한 윤상현이 미추홀 최고의 선택입니다. 선거를 위해 미추홀에 온 후보들과 또 미추홀을 위해 선거에 나선 윤상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초보 정치인이나 은퇴 예비자에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그리고 미추홀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저 기호 8번 무속 윤상현, 비록 8번을 출마합니다만 제가 기호 1번으로 출마했을 때보다 미추홀을 위하고 미추홀 주민 사람 마음은 8배 그 이상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저 윤상현의 충정을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확실한 선택, 힘 있는 선택, 기호 8번 무속 윤상현. 반드시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미추홀 시대를 열겠습니다. 꼭 기호 8번 윤상현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될 후보에게 밀어주십시오. 반드시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 이어집니다. 시작하시죠. 대한민국의 미래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메르스 사태 때 낙타고기만 먹지 마라 하던 황당한 홍보를 하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마스크 114억 원의 예산을 깎은 정당은 또 어딥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부, 지자체와 의료진 모두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온 몸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121개국에서 우리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면 경제의 위기가 옵니다. IMF 때 기억하십니까? 누가? 민주당이, 실력 있는 민주당이 IMF 극복을 제일 먼저 잘했습니다. 강한 정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남영희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 그리고 국민의 안전, 생명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정수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35년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그 새벽 발을 맞으면서 농산물 시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그분들의 눈물과 땀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답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서민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구에 지금 낙하산 찬스, 측근 찬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이 더 이상 있지 말아야 될 것에 다시 또 국민의 대표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개혁, 국정농단 세력을 저 정수영과 함께 네. 심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토론회가 동구 미추홀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의 주인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오는 15일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황창식 후보 방송 연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 때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건강 또 책임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